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하나 리뷰를 해볼까 해서 왔습니다. 네, 뭐 좀 시끄러운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경기 리뷰를 위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네, 경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광주하고 전북 경기입니다. 전북이 이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굉장히 리그에서 흐름이 안 좋았는데 네, 흐름을 끊고 가는 어떤 좋은 반전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정우 감독님이 워낙 거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인터뷰할 때 보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좀 수위도 높은 인터뷰를 하셨던 것 같고 또 전북 팬들도 그렇게까지 이기기는 했는데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을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경기를 보고 전북 팬분들께 이거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쪽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전반적인 전북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광주 얘기를 또 드릴 게 있느냐 한다 그러면 광주 얘기는 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하여튼 광주 얘기를 짧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북 얘기로 넘어가면 적절한 어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일단 광주 얘기를 드리면 광주는 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리뷰들 많이 하긴 하지만 어, 이제 포항이나 광주 같은 팀들은 리뷰를 많이 안 하게 되기도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성적에 비해서 많이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좀 기복이 없는 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결과는 기복이 당연히 있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비길 때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 경기 내용이 혹은 경기 콘셉트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특히나 포항은 이제 뭐 전북을 만난다거나 울산 정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얘네 우리보다 좀 체급이 좀 높은데 라고 생각하는 팀이 아니면 거의 그대로 합니다. 본인들이 잘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드릴 말씀이 생각보다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 재밌죠. 경기가 늘 재밌죠. 광주도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항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팀입니다. 원하는 것을 하는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잠깐 바둑을 불러오면 그냥 뭐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거의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번호랑 상관없이 잡아놓으면 뭐 아산이랑 엄지성 선수 바깥쪽에다 잡아가지고 이 전북이 쓰리백으로 나왔으니까 이쪽 좌우로 넓게 찢어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뭐 특히나 이제 두현석 선수를 이용해가지고 이쪽에 자주 오가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사실은 최근에 이제 걱정이 좀 있잖아요. 미드필더들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고 부상자도 있고 뭐 저기 아시안게임관 정우현 선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돼 있는 어떤 선수단 구성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찌됐든 이 측면을 중심으로 하나씩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정희 감독님의 전술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5사를 내려서면은 고전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잖아요. 굉장히 많고 요거에 당하는 팀들도 너무 많죠. 제가 이제 주도적인 축구하는 팀 좋아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무너진 팀들이 꽤 많습니다. 뭐 최근에도 그 안익수 감독님께서 저는 뭐 괜찮았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경질되고 나니까 그 김진규 감독 대행 체제에서 감독 대행님 체제에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이제 안익수 감독님이 좀 틀렸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제가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틀린 거였는데 이제 그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냥 적당한 디테일 가지고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게 쉽진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광주는 지난 전북전에서 굉장히 전반전까지는 거의 전북을 압도하다시피 하면서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단 말이죠. 골대를 맞추는 장면들도 있었고 위협적인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뭐 반칙도 많이 얻어내고 아산이 그 뭐 프리킥들도 그게 뭐 이제 한 들어갈 만한 것들이 꽤 있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광주는 확실히 좀 잘 만들어진 팀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딱히 더 리뷰를 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설명드리면 이 측면에서 시작해서 이쪽에 있는 선수들을 불러내고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이제 두현석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미드필더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허율 선수가 받아주러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잘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그 이쪽 공간을 엄지성을 이용해가지고 혹은 아사니를 이용해서 이쪽에 불러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돼서 이쪽 공간들이 생기면 여기를 이제 풀백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지체 없이 침투하면서 공략하는 방식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 전반전 한 30몇 분 때였던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수민 선수가 반대로 딱 오픈해줘서 김진우 선수 키 넘기고 아사니가 잡아가지고 들어간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종희 감독님이 또 드물게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공이 이쪽에서 돌면은 수비수들이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공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래야지 간격이 좁아지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빠르게 혹은 단번에 이제 이쪽을 공략할 수 있게 휘둘러주는 패스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선수가 튀어나올 거고 급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쪽 사이가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쓰는 팀이기 때문에 광주는 제가 보기엔 이번 경기 졌지만 뭐 흔들릴 만한 팀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스타일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계속 잘해 나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북 광주 팬들 괜찮으신가요? 이제 전북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광주 팬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즐거우시잖아요. 사실은 안 즐거우시려나? 3, 4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승격팀이 3, 4위 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스타일도 지난해 K리그2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3, 4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관중 선수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팀들은 늘 경기장에 가서 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항상 브랜드 스타일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의 색깔이 워낙 공격적이고 재밌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팀들 경기는 꾸준히 가셔서 결과만 따라오면 덜 나위 없이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저 포항 팬분들이나 광주 팬분들은 웬만하면 경기장 가서 보셔도 실망할 경기는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드리면서 전북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도 전북 팬들이 좀 많이 구독을 해주셨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전북 괜찮냐? 페트레스쿠 감독 괜찮냐?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안익수 감독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경질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 생각이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본다라는 것 뿐이고 제가 누군가를 설득할 생각은 사실 없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각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페트레스쿠 감독이 제가 괜찮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없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셔도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일리가 있다 생각해보면 좀 기다려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제가 이제 전북 팬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전북 축구 맞아? 라는 게 가장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시즌 그 중반에 페트레스쿠 감독이 왔을 때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전임 지도자 선생님 계실 때도 그러고 전북 축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늘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전북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더 주도해야 되고 더 두드려 부셔야 되고 막 패야 된다. 아니 전북같이 좋은 선수들 데리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서 가지고 축구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연장선에서 보면 이번 경기에 있는 단페트레스쿠 감독의 전북은 사실은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축구를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이걸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뭐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저는 최근에 좀 전북 경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좀 보면은 저는 조금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지 않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감독님 괜찮아요라는 걸 많이 물어볼 때마다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보시는 그런 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감독의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성환 감독님 제가 이제 좀 초반에 오히려 좀 기다려줘봐라 이런 얘기 좀 들었던 거를 보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조성환 감독님 저는 그 인천에 괜찮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조성환 감독님이 예전에 제주에 있을 때 제가 좀 전화를 자주 드렸었습니다. 그때 재밌어가지고 권순영 선수 있고 이창민 선수 있고 막 이찬동 있고 그럴 때 좀 재밌게 봐가지고 마르셀로 있고 이럴 때.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 스타일이 좀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짧게 잘 풀어나가고 그 이창민 선수나 권순영 선수나 워낙 볼을 잘 차다 보니까 짧게 하지만 또 와이드하게도 잘 쓰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니까 했는데 인천에서는 완전 다른 축구를 했었거든요. 사실 소방스러 부인만 다음부터 계속 내려서는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아침 출전권도 따냈고 사실은. 근데 제가 시즌 초반에 신진우 선수 데려와가지고 볼 돌리는 거 한다 그럴 때 제가 기다려보라 했던 이유는 조성환 감독님이 제주에서 했던 축구를 인천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냥 내려서는 축구를 가지고 성적만 내다가 다 갈리게 돼 있습니다, 감독님들이. 그렇게 그런 축구를 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사실. 대구가 제일 그런 축구를 잘하는 팀인데 대구도 감독님이 계속 바뀌잖아요, 결국에. 그리고 디에고 시메오네도 결국에는 저기 아틀레티코에서 다른 축구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저는 좀 그런 본인만의 그러니까 현실적인 선택과 별개로 내가 좀 이런 축구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그 강원전 인천하고 강원이 비기기는 했지만 제가 하이라이트만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 김준엽 선수 쪽에서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하프 스페이스를 적당하게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성적이 안 나오지만 가야 되는 지향점,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축구를 해야 되라는 지향점들이 있어야지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발전하는 거지 그냥 막 수비적으로 내려선다고 해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 왜 드렸냐면 페트레스쿠 감독이 구사하려고 하던 축구가 분명히 광주전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축구는 아닌데 제가 보기엔 부임한 다음에 몇 번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색깔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 좀 시간을 주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제가 설득할 수 있는 이유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단페트레스쿠 감독의 축구가 뭐냐면 라인을 많이 높여놓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많이 뒤에 잡혀 있는데 최종 라인 높여놓고 여기서 이 뒤쪽에다가 최종 상대 수비 라인 이렇게 잡혀 있다 그러면 위협적인 위치에다 많이 때려놓고 여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본인들이 제압해가지고 다시 공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볼을 자꾸 뒤에서 돌리다 뺏기면 역습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작년에 서울이라던가 뭐 오늘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지만 김명수 감독님 강원에서 이제 경질되실 때 이거 하다 뺏긴 많이 주도권을 뺏긴 거 아닙니까? 볼 돌리려다가 본인들이 빈틈 못 찾아가지고 실수해서 역습 줬다. 이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이 단페트레스코 감독은 이런 왜 위험 부담을 왜 지냐? 여기다 때려놓고 상대 쪽 위협 지역에다가 위험 지역에다가 공을 때려 넣으면 실수를 하더라도 얘네가 실수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면은 만회할 공간이 요만큼 열려 있는 거고 상대 수비수가 실수하면 골 넣는다. 이게 본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야. 단페트레스코 감독의 생각이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위르겐 클롭 감독도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보시면 득점 장면 보시면 구스타보 머리 맞춰서 이 뒤에 떨어뜨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우당탕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흘러냈는데 그 안현범 선수 쪽으로 갔던 것 자체가 아론의 그 걷어내기였잖아요. 클리어하겠다고 한 게 미스가 났는데 여기 안현범 선수 들어갔다 마무리를 한 거고 사실 제가 보기에 안현범 선수도 좀 빗맞은 것 같은데 여기 정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주윤석 선수가 머리를 대다가 그게 굴절돼가지고 들어가 버렸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전북의 득점 장면만큼은 굉장히 저는 단페트레스쿠 감독의 전북다운 득점 장면이었다고 봐요. 주도권을 충분히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걸 계속 할 수 있을 정도로 잡지 못했다는 거. 전반에 뭐 점유율이 한 30%밖에 안 나왔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득점으로 가는 장면 자체는 굉장히 전북스러웠다. 근데 그 외에 전체적인 그 경기 주도권을 통제하는 거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걸 분리해서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근거를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단페트레스쿠 감독이 주도권을 진짜 못 잡는 거냐?
요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3월부터 혹은 지난 2월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전북의 선수단 불균형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단 페트레스쿠 감독한테도 악재로 좀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페트레스쿠 감독 체제에서 제일 잘하는 게 한교원 선수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교원 선수가 사실은 뭐 그 김상식 감독님 체제에서는 뭐 베테랑이기도 하고 언제나 들어오면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긴 했는데 이렇게 돋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페트레스쿠 감독 오면서부터 계속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무리하고 막 뛰어다니고 우당탕 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 보여주고 막 저돌적으로 해주고 하니까 되게 돋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거랑 별개로 그거랑 별개로 이제 중앙 미드필더들의 공격 능력이 잘 안 보인다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페트레스쿠 감독의 축구가 저는 그 최강희 감독님이 전북에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늘 듭니다. 지금 이제 그 아시안게임 선수들까지 빠지면서 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일단 윙에서 파괴적인 윙이 두 명밖에 없어요. 문선민 선수, 그러니까 드리블러로서의 문선민하고 계속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줄 수 있는 송민규 선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준 선수가 이번 경기 없었죠. 예, 이동준 선수가 지금 폼이 부상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라서 한교원 선수가 더 좀 돋보이는 것 같고 이번 경기 뭐 못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가 있는 거 예. 그러니까 해서 이 멤버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거랑 별개로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 한정해서 말씀드린 거야. 두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마노준 선수가 측면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좀 약하죠. 뭔가 느낌이. 이 선수는 중앙에 있어야 되는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중앙에서 과연 그 이장님 체제에서 4-1-4-1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 나나 보아탱을 하나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명에. 혹은 박진섭을 놓으면 돼요. 그렇게 놓고 이 앞에가 아마노준 백승호가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4-1-4-1에 가까운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생각해보시면 뭐 밸런스 문제도 있었겠지만 아마노준도 자꾸 이제 부상이 있고 했다 보니까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이 앞선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런 느낌이니까 2.5선 느낌이니까 그리고 백승호 선수도 보시면 알겠지만 볼 돌리다가 안 되면 자꾸 내려온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선에 뛸 선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혹은 이 자리에 들어올 만한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간 게 나나보아탱, 박진섭, 류재문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류재문 선수 나오고 맹성우 그 다음에 이수빈 그 전에 했던 김건웅 이제 뭘 제주로 갔지만 그러니까 지금만 해도 5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아마노준 전형적인 선수 아마노준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백승구 선수를 올려 쓰는 상황.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 때려놓고 싸우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여기가 많이 갈려나가게 돼 있겠죠. 체력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 여기가 두터울수록 그러니까 선수층이 두터울수록 좋은데 여기 뛸만한 선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야지 이 페널티 박스 안에도 들어가고 도와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한데 하파 실바 얘 완전 공격수인 것 같고 루이스 안드레 루이스 애매하죠. 그리고 포지션 자체도 본인도 여기나 뭐 처진 스트라이커를 좋아하는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단 구성이 조금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이장님 체제를 보면 이재성 있었고 김보경 선수도 왔다 갔다 했고 그다음에 뭐 이승기 선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누구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찌됐든 여기에 있는 뛸만한 선수들이 좀 여럿 있었단 말이에요. 예. 뭐 노장 선수들도 있고 뭐 정혁 선수도 있었네요. 정혁 선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 백업도 해주고 부딪혀주고 이런 만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예. 그러니까 선수 성향 따라서 3선일 수도 있고 2선일 수도 있고 2.5선일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지금은 너무 여기에 어울리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 이 앞에가 없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특히나 더 아시안게임도 백승호 선수까지 빠지고 나니까 그리고 한기현 선수 못 나오고 하니까 문선민하고 아마노준 갖다 놓고 여기를 그 저기 류재문 선수랑 누구 섰죠? 전반에 나나보아탱 있었네요. 네, 그렇게 서야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선수 구성이 조금 아쉬웠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4일4일로 설만한 게 할 때 여기 쓸만한 선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리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고 또 광주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겠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은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 부진한 건 맞습니다. 경기력을 제가 보더라도 야 이거 맞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긴 한데 근데 일단 좀 저는 이적 시장을 겨울 정도에는 한 번 더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려 그러면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은 상황이고 이적 같은 경우도 잘 안 풀린 상황이잖아요. 뭐 이번에도 구스타보 정리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전북 쪽에서는 조금 더 다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좀 교통 정리가 되고 그럼 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래서 뭐 부진하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경기력이 썩 좋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부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경기력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좀 부진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감독이 진짜 나쁜 감독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켜보란 말을 좀 자주 드리는 편이긴 해요. 사실 그건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김상식 감독님 체제도 3년째까지 지켜봤잖아요.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잘하는 경기가 있으면 또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안식 감독님 체제도 좀 지켜봐야 된다. 좀 제가 이렇게 쉽게 막 어떻게 말씀드리는 타입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하여튼 좀 이적 시장 정도에는 한번 기회를 줘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을 좀 정리해서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고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데려오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을 한번 꾸려보게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어찌됐든 이제 득점 장면은 전북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뭐 감독님들 거치가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좀 뭔가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 글쎄요 기회가 되면 한번 리뷰해보고요 리뷰를 하기엔 그럴 것 같아요 코멘터리를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뭐 주말에 경기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힘찬 일주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